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끝나는 시간이 이제 교수님께서 정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해서 말을 빨리 하시든지 말을 조금 하시든지 2시간을 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수자가 날 겁니다. 조금 하시면 심적인 노력이나. 잠깐 의사진행반항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일, 그것도 역으로 생각해서 그걸 위해서 앞부분을 하는 걸로 하시면. 아까 운영팀하고 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달 시간에 끝나되 할 수 있는 과정은 다 같이 노력을 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 있는 거 읽는 이유는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녹화 중입니다, 이게. 근데 아마 이런 프로는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야만 어느 정도 신뢰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하고 반드시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쓰지 않으시면 녹화가 됩니다.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건설할 앞부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패널 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앉아있는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좌장을 맡게 된 한림대 내과 유성준이고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공인식 사무관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정책실 김난순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 의과대학 외과의 양한광 교수님,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보험이사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실의 이기성 실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의 정영숙 실장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영성 교수님, 박보성 환자대표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학과의 박현아 교수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정책과 최신광 사무관님, 오늘 사정이 있었군요. 총 10분께서 패널로 참석하시는데요. 아울러서 앞서 발표하셨던 발표자하고 좌장 4분도 이 자리에 동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회의나 합의에는 참석할 수가 없고 패널들이 질문하는 경우에 그 질문에만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로 소개했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러면 시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그 회의 주제를 저기 슬라이드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띄우고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 질문 각각에 대해서 소 주제랄까 소 아이템을 넣었습니다. 소 아이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읽은 거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갖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운영팀에서 모든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걸 정리해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간에 그 내용을 요약한 걸 띄우겠습니다. 그럼 그 합의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걸 하겠습니다. 질문 1. 고도 비만은 질병인가? 3가지 아이템인데요. 국외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내 고도 비만 기준은 현재 체질량 지수, 영어로 BMI 30 이상인 경우이다. 2항, 만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 BMI 40 이상인 경우는 약 0.125%로 추정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조했죠. 3항, 고도 비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 동반질환 발생 위험률을 높이고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지금 3가지 아이템으로 말씀 나눈 걸 추격했는데요. 패널 분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합의문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안 하시면 이제,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몇 번 이게 질병이냐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고도 비만에 따른 그 사망률, 동반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반 질환의 발생 정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미 학계에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야 이런 합의문을 보는 국민들도 이해가 또 의료진들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고도 비만이 BMI 30 이상이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뭐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는 다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를 쉽게 질환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행태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이 이런 고도비만인 환자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행태가 나빠서 약물 중독이고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잘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활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이해하는 그런 리서치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들어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약간 같은 맥락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질병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건강보험 급여 등등과 관련해서는 질병의 정의를 제가 내리긴 뭐하지만 일단 생각할 때는 그 의학적인 인터벤션이 없이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리벤션이 아니고 프리벤션을 포함한 그렇지만 프리벤션에서 큐어러티브 케어, 리허빌리터티브 케어가 이게 연속선상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큐어러티브 케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메디컬 인터벤션이 결정적이다. 즉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웬간한 운동이라든지 약물요법, 약물도 의학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는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점이 어딘가 강조되고 그런 메디컬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저는 당연히 누구나 그게 질병이다 이렇게 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고도비만이 이런 것만 나와 있지만은 아주 동그라미 하나에 반드시 추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아까 우리 공인식 과장님도 지적하신 이게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화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이제 수술이 필요한가 이거보다는 전 국민에게 한편으로는 고도비만에 대해서 알리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소화비만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은 여기에 그런 센텐스가 좀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인에 대해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약간은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강조 차원에서 한 센텐스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질병이냐 건강이냐 이런 걸 따질 때는 WHO의 정의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 고도비만이다. 그것에 대한 실제 이제 데이터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질병이다. 그리고 질병이자 다른 만성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 정도까지는 여기 정확히 질병이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아니면 일 수 있다 이 정도 하고 그것에 대한 고도비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이 정도면 고도비만 질병을 가진 국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바로 이 고도비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크라이테리어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위에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추가하면서 앞에서 좀 크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고 그것의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좀 넓지 않나요? 건강에 대한 정의니까 질병을 얘기하기는 좀 너무 넓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급여 기준의 문제고요. 지금 정영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꾸 그 급여에 몰입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국민직 사무관님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기준, 급여 기준은 사회의 그 현상이나 재정 상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BMI가 뭐 40 이상으로 하겠다라든가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공인식 사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병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고도비만이 질환이다 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 그 다음에 질병과 급여 기준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대표님 말씀. 예. 저는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환자 대표 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BMI가 50까지 하고요. 160kg. 본인이요? 대단한. 본인이요? 네네. 지금 몸무게가 75kg 정도에서 좀 쪘습니다. 홍인석 교수님 좀 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85kg가 빠졌고요. 제가 아까 계속 질병이냐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 타보험사, 그러니까 사보험이라고 해야겠죠. 에너지나 다른 곳들에서는 몸무게 수만 주고 저한테 질병이라서 가입을 못한다 라고 6군데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인 것 같고요. 국민이 보험을 제가 돈을 들여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가입을 안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계속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어떤 경험을 갖냐, 뭐 어떻게 이거를 질병이 아니냐,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냐는 저도 운동을 대학교 때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다리를 다치면서 살이 많이 찐 케이스였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술자리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먹는 것들이 어쩌다 보니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또 술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많은 몸무게가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맞아. 빛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시나요? 아까 저기에요? 저 옆에. 그 텔레비에 나왔던 분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션리 쪽도 연락을 했었고요. 션리라는 사람이 또 아시는 분 넘어서서 싸게 1시간당 원래는 15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너무 말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도 비만이라는 저 같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홍석 교수님 방문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특히 남자인 저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분은 사후관리 쪽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에서도 저도 병원에 자주 가서 제 몸 상태를 검사하고 싶은데 갈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갈 때마다
뭐 4, 50만 원, 60만 원, 뭐 너무 비용이 많다 보니까 겁나고요.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시고 어머니가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6개월 후에 어머니가 괜찮으신 거 보고 좀 수술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저희 가족들은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격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 시청에서 아까 뭐 설문하셨다는데 제가 오히려 나가서 좀 얘기를 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그거는 근데 저희들은 그때 이 시민위원회는 어떤 죄송합니다. 시민위원회는 어떤 그 개인의 입장 이런 거보다도 일단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주고, 그때 이제 전문가의 제대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관련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돈은 엄마가 더 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우선순위를 먹여봐라 했는데 시민들은 조금 냉정한 반응이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또 그 12명이 평가위원회가 가입자 대표하고 전문가들이 좀, 전문가라기보다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문가가 판단한 거와 시민위원회 판단한 거. 그런데 거기는 좀 더 냉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은 기회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아까 제가 질문했던 비만이 그 KCB에 266으로 좀 공개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병적 비만이라는 거는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고혈압이 있거나 무슨 아까 얘기한 합병증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같은 동방 코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2668이라고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건강보험의 원리 원칙으로 보면은 질병은 저는 이거는 이쪽에서 이미 된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보험급여 측면에서 이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이거를 질병을 인식시켜서 좀 확산하자, 그런 측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러한 그 보험급여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이제 정부하고 좀 논의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이런 사전 예방에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같이 이런 부분도 동참해서 해야 될 부분을 보여집니다. 제가 게임 회사에 지금 현재 이사로 이번에 승진을 또 해서요. 살이 빠진 후에 일이 좀 잘 풀리고 있는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친구로 생겼어요. 제가 월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건강보험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을 하고 사후관리 때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도 저는 못 받았지만 저 이외에 다른 환자분들께서 꼭 이거를 잘 지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한강 교수님이나 이제 정영숙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위쪽에서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아예 앞쪽에서 명시적으로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쪽에서 그런 걸 듣고, 뒤쪽에 이제 여기에서는 의학적인 부분들만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뭐 기타에 대한 쪽에 그런 예방적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계속 중요성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별도로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도비만은 질병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장이라든가 거기 근데 큰 게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간에 또 뜨겁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그것도 띄워주시겠어요? 질문이 고도 비만 환자에게 수술요법은 적절하고 안전한가? 1. 비만의 치료 방법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약물요법, 술요법 등이 있으며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 기존 요법에 실패했을 경우에 수술요법이 효과적이다. 수술요법 중에는 위우회술, 조절형 위밴드술, 위소매 절제술이 추천되며 대부분 복강경을 이용한다. 그리고 수술 적응점은 BMI 빈칸을 해놨습니다. 그럼 충분히 투표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BMI 등의 경우이다. 이 수술요법은 현재 시점에서의 근무 수준에서 고려할 때 체중 감소, 동반질환 감소 및 개선 정도, 심리 사회적 효과 등에서 효과적이다. 3.
수술요법은 현재 시점의 근거 수준에서 사망률과 수술 관련 합병증 발생 등 고려시 비교적 안전하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한 건데 혹시 보태시거나 주청할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 하신 분은 말씀 안 하신 거 하면 지적을 시키겠습니다. 예, 저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수술 합병증에서 지금 이제 중증의 경우에는 2% 정도, 그다음에 이제 경증의 경우에는 한 12%에서 22% 정도가 발병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다른 수술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수치면 어느 정도에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1%, 예를 사망률 1%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수술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절제술 할 때,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간 우엽을 절제할 때 사망률이 한 2%.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고, 그래서 아까 보여준 수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그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사망률은 그런데 이게 합병증이요. 경증이 12에서 한 22%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히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상처 감염, 또 통증 이런 거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치가 그 10%, 20%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경증, 중증, 아주 진짜 중한 시비한 경우가 따지면은 그거를 이제 근력에 따라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빼버리면 그 수치는 5% 미만으로 쭉 갔어요. 예,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나누어가지고 상처감염은 사실은 뭐 합병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나누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료가 문턱팔로비 안 되어 있잖아요. 세대가 저희 주신 최대 자료가 18개월이고요. 팔로비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바깥에서 수술을 하고 안 오신 분들이 에소스 자료처럼 굉장히 좋은 이유를 보여줄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병원에 안 온 나머지 70%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실제로 많이 하는 거는 밴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밴드가 이 얼리 컴플리케이션보다 레이트가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다 고려되는 분석이 된 건지랑 그다음에 이제 아까 표로보다 약간 끔찍하게 보였어요. 수술을 받고 10% 체중 감량이 안 된 사람이 10% 정도 되는 걸로 보여주신 거 맞습니까? 10% 정도 안 되는 걸로 보여주신 건데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어요? 권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있었는데 사실 위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10%도 감량이 안 된 경우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유효성 평가에 국내 자료가 팔로우 짧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한 단계 스크리닝 선생님 질문이 두 가지인가 보네요. 네, 일단 개인적인 질문으로 팔로우가 안 된 70%의 사람이 우리가 아까 보여준 SOS 자료 같은 라인을 따라가고 있을지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10%의 사람은 10%의 웨이트 로스가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프리뷰에서 스크린할 수 없는지 그래서 저는 저 유효성 자료에 단어만 쓰지 마시고 국내 자료가 짧다라는 한계를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단체로 하셔도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마지막 질문 하시고 결론에 대해서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되겠어요. 그 자료 한계 때문에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 오는 사람은 안 온 게 아니고 팔로우 기간이 안 된 사람이 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기간하고 최대 팔로우 기간하고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스타디 보리부터 내야 되니까. 5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저희 데이터를 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상 하시니까 알지만 종을 안 옵니다. 그리고 랩도로 안 옵니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내가 말아요. 여기다 뭐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 미만이라는 것도 역시 시간이 짧다는 사연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밴드의 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마이너 컴플리케이션하고 중증의 대부분의 컴플리케이션이 밴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세한 걸 안 보여드려서 밴드 관련 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펜다리 오퍼레이션, 슬립 자식권 거기는 비중이 별로 없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는 환자가 가스트릭 베딩에서 좀 있었고요. 슬리브 가스트릭토미에서 조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조사를 했어요. 30이 넘어서 수술을 하는 환자 모두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자는 한 번 오고 안 온 환자들도 있는 거예요.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팔로비 체중이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런 환자는 그 몸무게를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후학적 자료조사였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자료에서 그런 리서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환자가 안 오는 분이 제가 몇 분 있는데요. 이분은 수술하고 오실 때고 혼자 왔어요.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가족한테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다음에 안 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노출 되기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 주신 만약에 결과가 나빴다고 오래 왔을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말씀드린 거북한 얘기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오고 박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런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오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비용, 사용관리 비용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냐면 환자들이 저도 이제 만나 보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가고 싶어도 자기 건강 때문에 자주 가고 싶어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BMI하고 빈칸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론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 그 전에 이게 이제 첫 번째의 질병이냐 아니냐는 이것은 이제 되게 쉽게 이제 동의가 될 수 있는 내용 같고 이 적절하냐 안전하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내냐 국외냐 어떤 환자를 누가 수술했냐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신 연구 결과는 추적 기간이 짧을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셀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차 병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환자라는 이런 상당히 제한된 디자인의 연구가 될 겁니다. 뭐 한계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전향적으로 먹지 않고 후향적으로 케이스 컨트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시를 하고 오히려 저렇게 이제 추가적인 좀 더 디자인이 잘 된 장기간의 추적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다른 나라는 좋다 다른 나라는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가서 좀 균형 있게 유효성을 좀 보여줄 수 있게 할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외국 자료를 보여주는 저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는 봤을 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3차 병원의 선생님들이 수술하셨는데도 실제 16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감없이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것을 해석하는 어려움은 그것의 이 연구의 한계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은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같은데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성 코멘트니까 질문으로 인정해서 답을 하시죠. 그 정식 리포트에 당연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계랑 이 수술의 한계 너무 달라 있고 조금 전에 잘못 말씀하신 거는 266명 중에 한 명 사망자죠. 16명이 아니고 266명. 네, 깜짝 놀라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 사망 이유가 또 다릅니다. 사망 이유가 저희가 이걸 볼 것이냐 어떻게 했는데 내과에서는 그 가차없이 넣더라고요. 사망으로. 네. 이거는 이제 환자 실수로 수술 이렇게 하면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먹다가 아스피린을 닉모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페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가차없이. 그렇더라도 그거는 들어가야죠. 그 수술 후에. 김 선생님. 아니,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원탁 회의가 굉장히 임상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수술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나, 무슨 수술 전문증이라든가, 수술의 종류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도 MD긴 하지만, 그러나 진료 안 한 지 거의 너무나 오래된 MD라고 할 수도 없는 MD, 사회비 MD인데, 이런 말 녹음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합의문에 이렇게 꼭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좀 보세요. 예. 아마 여기에 이렇게 수술 이름이라든지 BMI까지도 하려는 늘려는 의도는 이런 서문이 밖에 나갔을 때 그냥 남용되거나 또는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우리 이 패널이 BMI 얼마를 합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시안 베리아트릭 이런 소사이티에서 아시아인을 위한 인디케이션을 제공한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인용하는 거 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예. 질문 있을 것 같다가. 굉장히 탈론을 하고 싶은 거라고 할 거죠. 대한비만학회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마이크를 줬어요. 미안합니다. 대한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국내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된다고 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는 지금까지 가진 증거, 이 넥타의 기본이 에비던스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채택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증거로서 우리가 반만 인정할 건지 이런 걸 투여하는 거니까 빈칸에다가 숫자를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이나 우리가 그래도 한번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적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 요거는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2번의 질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만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는 비만이라는 정의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고도비만이라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BMI 35 이상인데 컴플렉션이 있거나 40 이상이라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보험급여가 된다고 할 때 치료 방법이 그 수술밖에 없는 거냐? 이건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요거랑 조금 벗어났습니다. 질문이시죠? 네네네. NIH 92년 생년 컨센서스에서 이미 거기에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only effective. 언니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수많은 약제가 나왔습니다. 시프트라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모든 좀 고도비만, 낮은 비만을 얘기하는 고도비만에서는 수술만이 효과를 치료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해를 드십니다. 일단 아주 심한 고도비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인 범위에 있는 비만 환자들은 메디칼 수술보다는 메디칼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메디칼한 치료, 아까 보험 인정을 말씀하셨지만 보험 인정에서 되는 범위가 약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험료만 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검사 정도는 보험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환자를 위한 치료를 위한 보험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저희 학회나 전문가들 의견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고를 드렸던 이유가 아주 고도 비만은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있고 또 그런 분들한테 먼저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했던 바입니다.
그거 모르신 말씀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묻는 거는 수술의 문제에 국한이 된다면 이게 만일 보험급여가 된다고 했을 때 고도비만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러면 나중에 수술만 해준다면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물론 이제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은 잘 지킬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자칫하면 문제되는 게 고도비만이 보험급여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다이어트와의 이런 문제 물론 그 아까도 말씀하신 그 수술 전에서는 메디컬 치료가 우선이다. 다른 어떤 약물 치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다시 어떤 문제가 좀 더 우리가 원하던 그보다 크게 될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당연히 공감합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 그게 무서워서 지금 고도 비만 환자들을 방치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 수도 기다리십시오. 지금 저는 이제 그 안전성하고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거를 좀 이 질문 2항에 구체적으로 그 261명을 지금 수술한 그거를 해놨잖아요. 261명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 나왔던 그 합병증에 대한 적시가 2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를 정확하게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그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으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합병증이 나왔었다라는 게 적시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합병증의 퍼센테이지가 다른 이제 수술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그 정도를 갖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국민한테 알려져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어린아이 미만에서는 이런 수술들을 안 하죠. 적응증이 안 되나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합의를 내부 문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외국에서는 웬만한 국가에서 이제 청소년기에 고도 비만에 들어가면 수술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소아과 의사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그 다음에 수술 방법도 이 기존은 조금 다르고 수술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서 해야 된다. 그걸 지금 하는 논의인데 결정은 안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풍성하게 구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걸 허락하신다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따가 합의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 3을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고도 비만 환자에서 수술요법은 비용 효과적인가? 1. 수술요법은 평생 1인당 1회 의료 비용, 질 보정 수명, 점증적 비용 효과비 등을 고려시 비수술군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다. 2. 비만 수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유럽, 북미 등의 선진국에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모든 진료 행위가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3. 수술요법의 비용과 고도 비만 환자의 대부분이 수술요법에 대한 접근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 계층 인정을 감안할 때 보험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요거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너무 어려우면서 좀 제목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기관과 관련된 모든 진료 행위가 급여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말에 혹시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를 좀
나오신 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 맛도 끄떡거리지만 아니, 말씀으로 표현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비만과 관련돼서 합병증 치료 뭐 이런 것들은 다 구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비만에 대한 그런 이제 국한된 치료. 비만 뭐, 자체. 예, 식이요법, 뭐 이런 거, 뭐, 이게 정확한 게 이게 아닌가요? 그 1차적 프라이머리 1차적 뭐라 그러나요? 이거 성병령이 비만으로 시작된 것만 안 되고 그 비만이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들어간 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은 안 되는 거죠. 비만이 1차 성병령일 때 안 된다는 얘기였고 마이크 작은 김에 일단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연구는 제가 아까 봤을 때 그 거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는 거의 도미네이트 하다고 하는 결과에 대부분 동의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비용도 오히려 줄어들고 효과는 크다라는 쪽으로 공감이 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핵심이 지금 이제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급여를 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의도이기도 하고 질병으로 규정하고 싶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핵심인데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그냥 저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뭐 여기서 결정할 일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구조가 대부분 급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사고방식인데 이 정도로 비용 효과적이라는 게 훨씬 다른 질환에 비해서도 비용 효과적이라는 판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일반적인 감각 아까 시민위원회처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질병 측면에서의 그 플러스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그 효과 중에는 그 뭐랄까 미용은 아닌데 아무튼 외관의 그런 문제지 그래서 다른 부분의 어떤 그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사적 비용으로 그동안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급여냐 아니냐라는 구분, 이원, 흑백의 구분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급여로 되면은 입원일 경우는 20% 본인 부담이 되고 뇌일 경우는 뭐 기관에서 10%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급여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급여를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을 뭐 절반으로 한다든지 차동화시키는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일단 두 가지인데 가격을 전체 가격 비만에 대해 아까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던데 그 가격을 보다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자와 보험자가 합의를 하든 어쩌든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데 본인 부담이 좀 크면은 환자들도 진짜 건강이나 이런 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선택보다는 그러니까 모ral 해저드가 다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급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서 혹시 그런 여지의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여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표현보다는 본인 부담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서라도 급여로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런 비용 효과적인 시술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그 비용 절약이 있고 효과가 큰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영선 교수님 말씀하신 일부는 동의하니 일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세 번째는 비용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의 그 여기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급여를 뭐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그게 관계없나요? 밑에 보험 뭐라고 나오길래 아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 아니 내용 아는데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하고 관련된 급여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언급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항목을 빼버릴까요? 두 번째는 예, 저도 두 번째 항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여기 이제 패널에서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국내 데이터가 어떻고 국외 데이터가 어떻다라고 좀 적시를 하면서 그냥 팩트를 보여주는 게 더 맞지. 이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 자체도 상당히 제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 그룹이나 특정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적시하면서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과적 이런 정도로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고 보험은 훨씬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험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전체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유효하고 안전한 것이 지금 팩트를 보여주는 정도인데 그것이 비용 효과적이어서 건강보험 얘기까지를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오늘의 그 토론을 하는 게 과연 고도비만은 질병이고 수술요법은 적절하고 수술요법이 비용 효과적이다. 여기까지는 끝내주고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고도비만은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커짐으로 범국민적인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는 나중에 결론을 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강조하고 싶으신 건데 이게 비용 효과적이라는데 두루뭉실을 작정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고요. 하나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굳이 이거를 그 고도비만은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한다는 거를 자꾸 강조한다면 그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험에서 얘기할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기 끝에 질문 3에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이제 중간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 중에 뭔가 이제 이게 내용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니고 이제 뭔가의 메시지를 주는 컨센서스가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예 뒤쪽으로 다 뭐 꼭지를 별도로 빼든지 해서 사실에 대한 컨센서스하고 뒤쪽에 이제 어떤 환자 그룹이나 정부나 어떤 거에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예 권고를 여기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별도로 빼는 게 이 구조로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 합인 것까지 다 써주시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른 그 준비위원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걸 빼도 되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이 저희가 여기 오펜스 있어 들으면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논의가 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거는 BMI 35 이상, 30 이상,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말씀에 저희끼리 앉아서 평가를 하는데 비만 과체중이랑 조금 헷갈리시나 봐.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고도 비만 환자 4만 7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에서. 그 다음에 학대해도 1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자꾸 시민단체에게 그들의 시민단체에 교육감 한다 몇 명이나 있는지.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예방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예방 가능하다라는 걸 명시를 한다면 이제 제일 끝에 그 예방 가능한 노력에서 질병을 발생하지 않고 치료 가능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차원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정부 부처만 보더라도 교과부 여러 부처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원인 물어봤잖아요. 원인에 대한 답은 제가 이후 룰에서 제가 말을 못 드릴 거 이제 모르고 제가 나중으로 넘겼는데 좀 알아주십시오. 첫 번째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비만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도 비만을 말씀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돼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직장인이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직장 내에서 생활해서 생신을 하고 살아남으려면 같이 마셔야 됩니다. 같은 거 먹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 지금 체육 시간 없어진 게 개인 탓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비만 아동들 대부분이 보는데 부모가 일자리에 나가서 애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라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국가가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사실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벌써 나서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만 관리한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다 따로 돌고 있습니다. 듣고요. 거의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이게 사실 궁금한 건 이전 인자라든지 뭐 이런 게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원인을 설명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유전적인 서스펙터빌리티가 있는 우리나라의 유전률 같은 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유전자들도 국립보건에도 많이 발견되어 있고요. 그런 서스펙터빌리티가 있는 환자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서 지금 청소년 비만이 고도 비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청소년 관리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 성인의 이미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 지금 고도 비만 환자들 보시면요. 어릴 때부터 다 비만에 동하죠. 그리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대부분이 그래요. 아주 건강하게 키우신 분은 드물고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도롱도 환자들 볼 때 아까 아까 보험 내용을 빼자고 그랬지만은 사실 오늘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게 다른 말을 것인다 하더라도 유 기사님 말씀 듣고 지금 우리 그 오상훈 교수님과 허윤석 교수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는 충분히 그걸 공감을 해서 지금 질문이 3단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거를 급여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질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선희 원장님하고 미리 와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42.15를 달려갈 수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고도비만이 질병이라는 생각들에 합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논의를 하면서 그때는 기준을 얼마를 하고 급여를 할 건지 이거는 2번째 문제거든요. 교수님만큼 저 오늘 진료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이거 미리 받아갖고 제가 질문할 거 무지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연구한 거에 잘못된 오류 이런 거 다 지적하려고 사실 그래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얘기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교수님도 얘기 듣고 이런 거를 합의를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고도 비만이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해주자라는 생각을 제가 9층에 들렸다가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방법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근간으로 해서 강국하게 부탁하신다면 부칙처럼 밑에다가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험에 관한 것들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넣어주는 건 어떤 방법이나. 정 교수님 어떠세요? 그 기법상 가능한 건가요? 아니, 저 기법 차원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여기서 던져진 이 제목이나 어떻게 제목이나 뭐 이렇게 좀 기한했을 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제목대로 수술이 필요한 거라든지 어떤 의학적이라든지 좀 더 넓은 사회학적인 판단으로 끝나는 거로 이렇게 언뜻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놓고 부칙을 넣으면 뭐 여기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판단을 했다라는 거에서 차라리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한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의해요. 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동의하는 게 이걸 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건정심이라든지 등등의 안건으로 올리는 어떤 노력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쓴다든지. 그러면 그런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합의문을 운영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되겠죠? 경수님 뭐 추가 말씀 있으세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세 분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는데 이게 오해한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 그럼 시민의원들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해서 뿐이고 그런 얘기지 그분들의 얘기에 잘 들으셔야 그럴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제가 좀 얘기했던 거는 아까 다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우리 유승모 이사님이나 정 교수님이나 이 주제에 맞게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수술요법이 비용 효과적인가? 그러면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우리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붙이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렇게 끌어내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고도 비만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러이러할 때는 보험금을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좀 여기서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여기 1, 2, 3에는 답은 좀 별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추후에 논의를 하든 아니면 별개의 항으로 가든 그런 의미고 저소득층 계층이라는 걸 넣는 거는 저는 이제 물론 지금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 이게 사실로가 맞는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저소득층이면은 지금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왜 건강보험에 떠하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지 우리 세 분 선생님이 고민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깐만요. 저소득층 얘기는 잠깐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저소득이나 이거는 국가가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이다라는 생각을 구분할 수는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에서 저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 상한액도 달리하고 있고 그런 고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 안에는 국가 예산과 보험이라는 것도 다 범국가적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어차피 여기는 비용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나타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런 객관성만으로 남을 것 같아요. 보험은 어떤 정책의 얘기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제 의견이니까 뭐 이래도 좋겠지만 이건 저희 의견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합의잖아요. 사실 합의문을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건을 보면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수술요법이 적절하고 안전하느냐 그 다음에 수술요법은 비용 효과적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연구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합병증도 다른 질환하고의 합병증하고의 비교를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것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줘가지고 그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이게 갑론을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 하나에서 저희가 이제 물어보고 이거 뭐 안전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안전한 것인지 뭐 이제 합의하기에 지금 이제 조건이 충분하지는 않은 거 아닌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시간적 제한이 15분씩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번 이제 연구 발표할 때는 주입부의 논고, 디스커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이나 다른 사람 연구하고 다른 거라면 언급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부분은 외국 논문들 연구 결과와 크게 상이점이 없는 경우나 이걸 해시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간을 1시간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좌장 입장에서 보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내과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의사결정을 에비던스에 이제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헬스 폴리시인데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왜냐하면 환자들이나 이 대상자들은 현재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더 훌륭한 에비던스, 더 훌륭한 뭐 새로운 몇 년간 팔로업을 해서 그때 그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내과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연구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이기성 실장님의 이 판단도 이제 주변 상황을 모르신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질환이라면은 그런 연구 하나 가지고는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을 우리가 새로 도입한다. 그런데 그런 하나만 가지고 딱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질환은 이미 서양에서 20년 이상을 해온 질환이고 단지 우리나라의 경험이 적다 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말 짧은 게 말씀 하나 드리면은 현재 이 질환은 어떤 보험급여나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제일 마지막에 뭐 꼭 저소득 계층을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는 싶지만은 하여튼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범국가적 대책에 다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한 마디 정도 보험급여를 포함한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2번, 3번에 대해서는 합의가 지금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려주면서 정말 설상 정작 필요한 것은 이게 이제 보험급여를 해낼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재정 여건 하에서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여건이지 지금 이제 뭐 수술이 안전한가 적절한 거 뭐 외국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말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인가 뭐 그런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단계가 필요하죠. 이 한 단계를 거치고 나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잡는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 네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만 지금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성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됐으니까 한번 됐고 장 교수님이 보험에 관한 거를 좀 언급을 어딘가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두 개 나누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어떻습니까? 상관님께서는 거의 저쪽 말로 거시기 합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 패널의 이제 취지나 앞으로 나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패널이 자꾸 정책적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이게 학문의 그 고유 그리고 그 전문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권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아예 명시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얘기를 적시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 패널의 성격을 그렇게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 이사님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그 합의문 작성에서도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순서를 바꾸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일단 마지막 말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생각은 그 보험 급여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원탁회의의 그런 정책, 그 다음에 제가 끄고 말할게요. 팁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보험 급여를 논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갔을 때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이뤄낼 수 있는 거고 우리 아까 박 대표님이 고민하는 본인이 혜택 못 받고 다음 사람한테 혜택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만이 질병이라는 그 선언만 해줘도 엄청난 발전을 한 거고요. 그 근거만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좀 이해하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합의문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문 작성을 갖다 끝냈습니다. 시간 제약이기 때문에 같이 거의 끝내십니다. 지금 이제 프린트를 받으셨죠? 그래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신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참석한 패널 분들 중에서 3분의 2가 동의하셔야만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 하나하나씩 하면서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제가 거수를 해가지고 7분 이상이 찬성하면 그건 합의가 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고도 비만인데 수술이 필요한가라는 부정의 첫 번째 질문이 고도 비만은 질병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 고도 비만은 NIH에서는 BMI 40초가 또 BMI 35 이상 그리고 비만 관련 동반 질환 그리고 APBSG에서는 37초가 32 이상이거나 2개 이상 비만 관련 동반 질환 혹은 DM, 당뇨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 BMI 40 이상인 경우는 약 0.16%로 추정된다. 3조.
비만은 예방이 가능하나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빈번하며 소아 비만의 경우 성인 비만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4. 고도 비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 동반질환 발생 위험률을 높이고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으로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이상입니다. 자, 저게 띄워놓은 걸 보시고요. 표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의견을 주시고.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고도 비만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현재 고도 비만은 이제 NIH에서 하는 것과 아시아 퍼시픽에서 하는 거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국내는 BMI가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아까 30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아시아 퍼시픽이 한 47,000인데 30으로 하면 지금 195만이 된다고 아까 어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의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고도 비만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정의하면서 조금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은 비만학 기능이 있겠지만 이 문구에서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 실장님 100% 옳습니다. 이게 왜 전문가들이 쓰게 되면은 위에 거는 이제 외국에서 보는 기준이고요. 대한민국도 아시아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이라는 게 고도 비만이라 BMI 얼마 뭐 이렇게 써놓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쓴다면 국내에서 쓰고 있는 비만의 진단 기준인 고도 비만의 진단 기준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서는 세 가지네요. 비만의 기준을 정의하는 게. 위에 있는 NIH 기준은 미국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씁니다. 아시아 주변국가에서는 안 쓰고요. 그 다음 밑에서 수술을 하는 그 백약의 서전들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모여서 그 고도 비만의 기준을 만드신 게 아니라 수술의 기준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칸은 우리가 그 BMI가 30인 이상인 사람이 4%라고 데이터를 적시한 거지 정의를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도 비만은 아니라 거기에서 고도자만 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 그럼 먼저 30 비만이 첫 번째 질문은 다 합의해 주시는 건가요? 네. 비만만 만들면 또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조금 비만 인구 그냥 이상인 인구는 그러면 되지 않나요? BMI 30 이상인 비만인 정리해 주시고 어레인지해 주시고. 이게 순서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결론을 좀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치료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가능 그리고 치료 가능 이 두 개의 방점이 찍히면서 질환이다라는 게 결론인 걸로 첫 번째 동그라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밑에 거를. 예. 아래 거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여기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이것이 질환이다,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이 결론이 좀 나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걸 위로 올리자는 의견이신데 이것도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화면에서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불러주시죠, 공사무관님. 어떻게 하고 빨리 끝냅시다. 지쳐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순서만 바꿔서 질문 1에 고도 비만은 질병에 관한 것에 기본 얼개적인 내용은 다 합의해 주시는 거로 고맙습니다. 질문 2가 되겠습니다. 고도 비만 환자에게 수술요법은 적절하고 안전한가? 읽겠습니다. 1. 비만의 치료 방법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이 있으며 특히 고도 비만의 경우 기존 요법의 실패 시 수술요법이 효과적입니다. 수술요법의 종류나 적응증은 대한비만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수술요법은 현 시점에서 수술요법에 대한 장기적 부족 관찰 연구 결과는 부족하나 현재 시점에서의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체중 감소, 동반질환 감소 및 개선 정도, 심리 사회적 효과 등에서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음. 3. 수술요법은 현 시점에서 수술요법에 대한
장기적 추적 관찰 연구 결과는 부족하나 현재 시점의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사망률과 수술 관련 합병증 발생 등 고려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술 합병증 사망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이상입니다. 거기에 장기적 국내 추적 결과, 그 국내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다 국내가 빠졌습니다. 인용팀 뽑으시고요. 네. 다른 분 또 동상관. 네. 또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고도 비만 환자에서의 적절한 인력의 전문 인력에 따른 수술적 치료는 적절하고 안전한 것에 대해서 어떻다. 이게 첫 문장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약간 중간 정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있고 약간 부족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적절하고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라는 게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 합의되는 말씀 주십시오. 공사관의 말씀은 저기 세 번째 걸 좀 위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요? 그럼 뭔가 이제 처음 결론에 한 문장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들어가는 게 합의의 수준을 좀 명료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답을 설명을 주라. 저는 그 결론 있잖아요. 그 실패 시 수술요법이 효과적이다. 요런 이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래서 이 현재 그런 거에 실패했을 때는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요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런 근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술요법이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할 것 같다는 것이죠. 괜찮나요? 다른 두 분이 뭐 같은 말씀이신데 하나로 모아서 안 되나? 안 되나? 우리 박현아 교수님 반복하는 게 있으면 좀 그 적절이라는 적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특이적인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그리고 그에 대한 퀘션을 이렇게 주시고 답을 효과적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이렇게 주시면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문제를 바꾸자는 말이에요. 적절하다는 말이요. 예, 적절히 특이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안전하냐, 모텔리티, 모비티, 합병증하고 수술 효과를 보는 거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 효과적이고 안전하냐로 하는 게 저는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수술요법의 안전성과 그 효과성을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인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국내 장기적 추적 결과는 국내 연구는 이제 부족하지만은 해외 여러 연구 근거를 기준할 때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효과적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면은 반복되는 것도 좀 막을 것 같습니다. 인용팀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저기 양 교수님 봐주세요. 저기 문장을. 안 보입니다. 나이가 나게 되셨다는데.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 안 보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교수님과.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요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요법은 현 시점에서 수술요법에 대한 국내 추적 관찰 연구 결과는 부족하나 현재 시점에서의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술요법은 현 시점에서 수술요법에 대한 장기적인 국내 추적 또 들어가잖아. 메시가 두 개 들어가잖아. 하나로 하라는 거. 두 번 쓰지 말고 한 번으로. 예.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국내 뭐 추적 연구하는 부족하나 이렇게 해서 마치 저럴 것도 없는데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해외 어떤 그 많은 연구 결과를 근거할 때에는 안전하다 이런 그 부족하나 하지 보다 않으면 많지 않으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많지 않으나 부족하다면 왠지 좀. 네. 그건 이상해요. 뭔가 말이 안 되는 느낌 같아요. 국내에는 많지 않으나. 없잖아요. 롱텀이 없는 거죠. 국내에는 없고요. 없어요? 외국은 많고요. 그러니까 저건 리미테이션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효과적인지 여기 원래 있는 메뉴가 좋은 것 같은데요. 장기란 개념이 18개월이 장기냐는 거는 대상거리가 되고. 근데 외국의 팔로업이 10년, 30년 생각하다 18개월은 단기죠. 쏟아내 10년, 아까 보여주신 자료는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질문 2에 그 제목이 지금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질문 3도 비용 효과적인가 해가지고 효과적이 2개가 들어가니까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용어가 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유효하고 안전한가 질문 2를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마이크 들었는데 저는 이제 국내 연구 결과에 대한 계속 이제 재입원율하고 합병증이 이게 지금 계속 걸리거든요. 이 데이터를 이것을 볼 때 과연 안전하다라고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동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전이 먼저고 유효가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하고 유효한가. 네, 안전하고 유효한가의 순서가 맞을 것 같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데이터가 합병증 발생하고 재입원율 2개에 대한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효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안전은 단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맞지만 유효한 것은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18개월이라는 거에서 체중 감소하고 이제 사회적인 안녕하고 뭐 이 세 가지를 보셨거든요.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평균적으로 써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에서 바로? 예. 예. 짧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내 교통 시스템은 얼마나 안전할까? 어디까지 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안전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 수많은 장기가 부전 상태인 사람을 할 수 없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취로 사망 확률이 30%인데 수술하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하면 왜 안전하다고 외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코모비티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약제부터 시작해서 그 약제를 그러니까 내과 의사들이 자꾸 내과 의사랑 보는 것이 뭐냐면 내과 의사는 자기네가 쓴 약에 대한 무조건 자기 책임이 아니죠. 약의 부정. 내과 의사는 수술하면 상처 가는 건 다 내과 의사 책임입니다. 다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참 다른 얘기가 되고요. 안전성은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다 사실은 그런 외과 의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리스크를 이렇게 안고서 이럴 수 있을 때 그렇다. 저부터 나온 결과는 굉장히 발달되고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외과들이 발전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다시 조금 이제 수정안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안전에 관한 거를 너무 안전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몇 가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시하시고 효과적인 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결코 그거를 너무 그렇게 안전하다고만 하시는 건 또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왜냐면 뉘앙스가 이렇게 다른 게 없거든요. 외국에서 수술을 이런 국가적으로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인데 뭐 한국에서 한 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저거를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게 맞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관계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 수치를 받았을 때의 이제 느낌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3차 병원에 아주 셀렉션된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정도인데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메시지가 주면 2차 병원,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이게 막 했을 때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제한된 인력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커멘트가 같이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시술에 전문적인 그 숙련된 의사가 시술한다라는 그런 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서 들어가는 게 근데 바로 마이크를 잡은 순서대로 제가 생각듯이 선생님 말씀하신 두 번째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어느 정도의 시설과 그 뭐랄까 또 의사들의 경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딱 계량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하나라도 합의를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말씀하세요. 아, 예. 저는 좀 전에 우리 공사모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의사가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수술 안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 적시 이 선언적인 데다가 그거를 구체화해갖고 녹여내리는 거는 나중에 급여 기준을 만일에 이게 급여로 들어왔을 때 이런 사람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환자에 대해서 100%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거는 조금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유사님 집에 가셔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론적인 수술 적치의 서론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거기에 보면 5문장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합병증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 어떤 의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는 그 가이드라인 두 칸에 굉장히 한 책, 한 100페이지짜리 책 안에 뒤에 나오는 얘기죠. 당신의 병원은 컴플리케이션 얼마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그래서 그건 죄송한데요. 지금 저기 보면 접기 해놓은 걸 제가 좀 머니까 저기 좀 사회자 그래서 계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고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잠깐만요. 지금 일단 문장 자체가 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고치는데 국외 근거를 기반으로 추정할 때 현재 시점에서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제안하기는 지금 이렇게 처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내 관찰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의 국내외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다만 국내에서의 연구는 국한대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놔야 왜냐면 지금 앞에 부정이 딱 나오고 나니까 뒤하고 지금 굉장히 계속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국내외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맨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논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된다면 효과적인 건 아니고 유효성은 아무튼 그건 이슈는 다른 거니까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거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거 아래 빨갛게 쓴 건 지워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까지는 놓고 다만 현 시점에서
현 시점이 아니에요. 다만 국내에서의 추적 관찰 연구 결과는 뭐 국한돼 있다든지 아무튼 그 요점은 앞부분에서 전체 국내를 넣고 장내 제한점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가 맞는 것 같아요. 문장이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이게 혹시 내과 차원에서 심의료 기술의 어떤 평가 차원에서 한 건 없습니까? 그게 비용 효과가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현재 내과에서 그 어떤 의료 기술에 대한 나름대로 메타 분석의 뭐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는 나온 아니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모르는 측면에서 또 훨씬 더 좋다는 얘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 효과 분석에 비용 효과 분석이 들어갔어요? 비용 효과는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외국에서의 그 모탈리티의 개선 정도 메타아나리시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게 아까도 얘기하신 레슨 스타디에서 뭐 얼마만큼 줄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비수술에 비해서 사망률을 55%, 약 50% 정도 더 낮게 해준다라는 메타 분석 결과도 되게 있고요. 되게 그런 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국내에서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질문 두 번째 거, 질문 3문을 섞어서 하시니까 고마운데요. 두 번째 거 고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다 읽어줘 보세요.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 마이크 대고 있는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법은 현시점에서의 국내외 근거수술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되겠습니까? 근데 저기 아까 공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저도 그거에 좀 찬성하는데 안전성에 있어서는 뭐 저기에 있는 아까 그 숫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은 언급을 해주는 것이. 근데 저것만 보면 일반인들이 마치 0.01%더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외국과 비교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를 좀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리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나와 있던 우리가 연구하셨던 그 데이터 어떤 합병증이 나왔고 그런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해야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그냥 외국 거 케이스만 가지고 이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잘못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의사가 다 져야 되잖아요.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라. 외국하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아까 266명에 한 명 우리 내과 데이터를 거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넣는 그 칸에다가 그걸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걸 넣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시간 제약에 질문 3에 대한 걸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질문 3을 보면 그러면 논란이 없을 거고 고도 비만 환자에서 프린트물 받으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요법은 비용 효과적인가? 수술요법의 비용 효과성은 현 시점에서의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가 부족한 수준이나 현재 시점에서의 근거를 볼 때 평생 1인당 기대 의료 비용, 질 보정 수명, 점증적 비용 효과비 등을 고려시 비수술군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라 볼 수 있음. 2. 고도 비만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본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리고 추후 연구나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잘 설계된 장기적 주 관찰 연구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 확립, 추후 보험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유효성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 아까 이제 마이크 대고 잘 안 들립니다. 네카 연구 그 추적 관찰 연구 한 것도 있지만요. 평가에서는 유변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2010년인가 11년에 기존의 뭐 위우회술이나 위전체술을 비교해서 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수술 방법에 대한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수술 방법에 대한 그런 언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절치 않죠. 그냥 수술 세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적절치 않죠. 사망률
주신 자료 뒤에 아까 오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저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놀랄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아까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외국의 자료랑 굉장히 컴페어러블하다라는 멘트를 같이 주는 게 밸런스된 것 같아요. 아니 외국의 자료를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또는 뭐 더 낫다. 나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우리는 해외 보고와 유사하다. 아니, 근데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외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저 들었거든요, 강의 들을 때. 그럼 정 분장이 공사무관님 많이 마음에 드세요? 빨갛게 쓴 거? 글쎄요, 저는 유사한 수준이다 아니다를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제 합병증을 분류를 달리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그대로 저는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한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는 들어가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유효한, 그러니까 실제 얼마나 몸무게가 빠졌고, 그리고 얼마나 뭐 삶의 질이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안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유효한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그걸 정리하시기로 하고, 질문 3회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부상이 없다면 합의를 해주시는 거나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연구결과 부족한 수준이라가 이렇게 맨 처음 네, 나온 이것도 거 고쳤잖아요. 안 고쳤어요. 아까 네, 이것도 이상해요. 부족한 수준이라고. 부족하다라는 말 안 쓰기로 아까 얘기했는데. 그 문장도 좀 이상하고, 지금 뭐, 웃느니 뭐. 수술분이라기보다는 수술적 치료. 아니 위에만 부족한 수준이라도 지우. 부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시나 보네. 그냥 현 시점의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의 근거로 볼 때 수술요법은 평생 인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나서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에 대해 여쭤보지 않는 질문 2에 대해서도 합의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질문 3에서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고도 비만이 예방 가능한 질병이며 이제 유전적, 환경적 뭐 여러 가지 뭐 요인 조금 더 이제 나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긴 함으로 뭐 비용 어떤 것이 더 그러니까 예방적인 것도 비용 효과적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수술요법은 비용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저기는 한번 우리 제목하고 안 맞네. 공사무관님이 가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문구를 왜냐면 잘 쓰거든. 네? 아니 빨리 끝냅시다. 가서 1번부터 가서 글을 좀 정리하고 5분만 쉬죠. 그럼 어떨까요? 지금 아니, 저기 위에 앞에 문장만 보면 고민하는데 비용 효과 운영팀에서 등의 측면에서 있잖아요. 등의 측면에서 비용 효과 운영팀에서 지금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등의 측면에서 그런 일단 문장은 되는데 아까 내용은 뭐 그러시 갈게요. 제가 시간이 조금 추가되겠습니다만 한 2, 3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2, 3분 동안 보고 끝내는 진행 발언이 잠깐 쉬어요. 지금 프린스로 복사하게 나가면서 조금 진행이 늦었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없을 겁니다. 능력하지만 그 명절 때가 마음이 급하실 텐데 그 프린트한 거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공사무관님이 직접 해주셨다는 걸 제가 공지 먼저 해드립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저기 사회 보신 분이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실 겁니다. 보시고
그래서 의견에 있으면 잠깐 모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질문 1. 고도비만은 부정이다. 고도비만은 예방이 가능한 증거 주요 내용 질문 1. 고도비만은 부정이다. 고도비만은 예방이 가능한 증거 어렵고 개발이 불가능하며 소아비만의 경우 성비만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간이 국내 만 19세 이상의 한국 BMI가 30 이상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 BMI 40 이상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 125%를 고도비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 고관 질환 발생률을 높이고 혈압이 저하되는 수레함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인지가 필요함. 현재 APBSG에서 제시하는 수술 저증증 기준은 BMI 30 이상 혹은 BMI 30 이상 2개 이상씩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을 이렇게 계속 읽어주시고요. 네, 크게 해놓으시고 읽어주세요. 질문 2.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요법은 안전하고 유효한가?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요법은 안전하고 유효한가?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요법은 현재 시점에서 국내의 근거 수준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국내에서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 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 사망률, 경증률, 재발률이 보고되었고 이는 국외 보건원의 보고와 재발률이 보고되었고 이는 국외 보건원의 보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돼 이만 치료방법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방문요법, 수술요법이 이르며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 기존요법의 실체 시 수술요법이 효과적인 수술요법의 종류나 적응증은 대한 다만하게 진료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질문 3.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요법은 비용 효과적인가? 현재 시점에서의 근거를 볼 때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요법은 평균 1인당 기준이며 일보정 수명, 점진적 비용 효과비 등의 측면에서 수술분에 비해 비효과적으로 볼 수 있음. 고도비만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며 유전적, 환경적, 생활습관 요인 등의 기인하므로 민간 공공성의 정부 차원의 접근을 바랍니다. 치료 연구나 논의가 필요한 영역, 잘 설계된 장기적 추적 관찰 연구에 의한 안전성, 유연성 항목, 보험 구제와 관련된 논의는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문장 좀 다른 경우 하겠습니다. 그 양훈 교수님. 두 번째 마지막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됨. 이게 왜냐면 이미 보고된 데이터가 있고 그런데 추정됨은 조금 안 맞고요. 유사하면 유사하고 유사해요? 유사해요? 그러면은 유사한 수준이다. 네, 뭐 그런 거죠. 수준임. 수준임. 네. 유사하다는 말이 다름없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컴페어라고 하는 깨끗하게 번역. 같은 수준임 하죠. 다름없으면 또 약간 좀 다른 것 같고요. 국내문헌의 보고와 같은 수준임, 동일한 수준임, 뭐 그렇게 하시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같다는 거. 근데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동일한 것보다는 좀 유사한 게 그래도 좀 선택의 폭이 좀 넓지 않을까요? 유사한 괜찮은 거예요. 그 유사한 수준이라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21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현재 그 아시아 퍼시픽의 수술 적응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질문 2에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 대시 들어가는데 이게 그쪽으로 같이 가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앞에 질병인가에다가 수술 그걸 하는 거 보면 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3에 수술요법은 비용효과증가에서 이건 별건 아닌데 그 질보정 수명과 점층적 비용 효과비를 좀 가로놓고 있어 보이게 그냥 아이석값하고 뭐 퀄리라고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수술군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앞에는 수술요법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비수술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요법으로 고치죠.
또 근데 질문 3에서 지금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생활 습관이 맞기는 한데 이게 이제 고도 비만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생활 습관이면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의 기인함으로 고도 비만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활 습관도 일종의 환경적인 거니까. 질환도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경적이라는 게 포함되는 유전적, 환경적.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저도 조금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문장 순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방 가능한이 먼저 나와버리는 바람에 예방 가능한 뒤로 해서 기인하며 예방도 가능하도록 뭐 이런 식의 해서 고도 비만은 예. 이걸 바꾸자 문장이에요. 예방 가능한이 2번 나옵니다. 짧은 스테이트먼트에 제일 첫 번째 문장 나오고요. 끝에서 세 번째 나와서 제일 앞에는 예방 가능한 빼고 두 번째 예방 가능한 말씀하신 대로 훨씬 뒤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앞에는 빼고요. 그러네.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아요. 앞에가 예. 제가 언뜻 이상한 거는 질문 2에 대한 비만학계 진료지침을 수술 적응 끝을 따른다면 데피니션에는 여기 지금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고도비만 데피니션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지침에서 고도비만 데피니션을 안 하면서 치료 지침이 이걸 따른다고 한다는 게 좀 안 맞아서요. 아예 데피니션을 넣고 앞에다가 넣는 그런 거죠. 데피니션을 안 돼 있고 치료 지침만 이걸 따라가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공사무관님 마이크를 계속 들고 계시니까 계속 시키자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 질문 2의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짝대기로 효과에 대해서 좀 나열하기로 정한 것 같은데, 그거가 추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질병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발병에 대한 그런 이제 역학적인 숫자와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보통 같이 한 문장 안에 살짝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팀장님 이게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가 의견 이게 모아서 끝내면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장한테 가져올 텐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자 이제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늘 알던 회의나 프로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득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회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설득당해주셔서 고맙고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중추가절입니다. 중추가절에 행복만 풍성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